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동주 법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홍콩의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취업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코트라 K무브와 홍콩 총영사관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홍콩에서 2010년부터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미국 로펌이라는 그 클리어리 거틀립이라는 로펌에서 한 3년 정도 먼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간의 이제 추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법정 변호사로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총 한 10년 정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젠다로는 먼저 홍콩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홍콩에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 변호사 직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변론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각종 변호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변호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 정착 정보, 취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취업을 못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정착을 하시고 비자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변호사 제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홍콩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콩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특별히 없는 것이고 이제 홍콩 변호사 내에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법정 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이름에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직접 서서 변론을 하는 그런 변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금융 상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법정 변호사이고요. 영어로는 바리스터라고 합니다. 또 중국어로는 대율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정 변호사는 홍콩 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홍콩 변호사회, 홍콩 대율사 공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무 변호사,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변호사 업종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 법원에서도 변론이 가능하시고요. 영어로는 솔리시터, 중국어로는 율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 변호사는 사무 변호사들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홍콩 율사회, 홍콩 사무 변호사회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변호사가 둘로 나눠진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 변호사의 이원화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원화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집단을 두 개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라는 이제 영국 변호사 이원화라는 것은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었다는 뜻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와 반환을 거쳐서 변호사 제도의 기반을 영국으로부터 개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영국의 이원화를 따르고 있으면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보통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 체계의 근원지로서 오늘날 수많은 그 영연방 국가들의 보통법을 이제 개수해 왔는데요. 이런 영연방 국가들은 제2 2차 대전 전까지 영국 제영대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가로안에 쳐놨는데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 여러 개의 나라가 오늘날 영국의 영연방 국가들로서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홍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19세기 영국 변호사 제도에 따라 법정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변론권에 대한 독점을 갖게 되었고, 사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촉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론권이라는 것은 법정에 서서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고요. 접촉권이라는 것은 직접 의뢰인과 만나서 말을 하고 어떠한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도 독점 금지법과 또 이러한 그 이원화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차이점을 없애버리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홍콩도 그렇고 법정 변호사도 제한적으로는 의뢰인과 접촉이 가능하고 사무 변호사도 제한적으로 변론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홍콩의 그 변호사 업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 변호사 그리고 법정 변호사 모두 상당 부분 하는 업무가 중첩됩니다. 한마디로 많이 겹친다는 말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세기가 지나고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러한 그 두 가지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도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먼저 법정 변호사에 대해서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진 4개가 있는데요. 바로 4명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 철의 여인, 그러니까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렸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입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는 1997년 당선된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국부이자 상징과 같은 인물이신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 홍콩의 법무부 장관이시죠. 테레사 촤 여사이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4명의 유명 인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분 모두 직업이 법정 변호사였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홍콩 대법원을 보시면 홍콩 대법원에 여러 판사님들이 앉아 계신데요. 저분들 모두 법정 변호사님들 출신이시고 역시 영국에서도 영국 대법원에 계신 모든 판사님들께서는 법정 변호사 출신들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존경하는 여러 분들의 법정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법정 변호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변호사는 법과 법리에 대한 보다 깊고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법정에서 직접 서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이고요. 이러한 소송 업무 외에도 금융이나 상사, 기업 인수합병, 채권 발행, 국제중재 등의 분야에서 사무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 및 자문 제공이 가능한 그런 직업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홍콩 법정 변호사 윤리 수칙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 변호사도 일부 의뢰인과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하고 수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래 적어놓은 그 홍콩 법정 변호사의 윤리 수칙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정 변호사가 일을 하는 그 법률사무소는 로펌이라고 하지 않고 체인버스라고 합니다. 체인버라는 단어는 사무실 또는 방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요. 법정 변호사는 원칙상 개인으로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법무팀을 만들어도 최대한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모여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업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배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체인버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복수인데 여러 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법정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챔버가 같이 모여 있는 체인버스 복사로 이제 법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체인버스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사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대형 로펌들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 변호사라는 직업은 저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나 국제 로펌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전형적인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사무 변호사가 보통 일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사무적인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로펌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섯 개의 로펌이 있습니다. 스로트앤 메이, 클리퍼드 찬스, 링클레이터스, 프레시필드스, 알렌 오브리 이렇게 5개의 로펌이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그 세계 5대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그 법계에서는 매직 서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로펌은 이제 세계 100대 로펌 랭킹에서 변호사 수나 연간 매출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뭐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한국의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100대 로펌 랭킹에서는 한 5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로펌들이 국제적이고 큰 로펌들이
홍콩에도 당연히 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로펌, 국제 로펌 이제 그리고 대형 로펌 외에는 또 홍콩에는 미국계 로펌의 지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홍콩이라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금융업 또는 여러 가지 뭐 국제 상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곳이기 때문에 미국계 로펌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컬 로펌, 이제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서 홍콩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그런 로컬 로펌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에도 보았겠지만 사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와 절충을 하면서 의뢰인과 직접 연락을 하시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문 제공을 하실 수 있고 문서 작성, 공판 준비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아가 기업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그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에 보면서 소송 업무 말고 기업 인수합병, M&A 변호사,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꿈을 꾸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기업 인수합병이나 채권 발행, 그 금융업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무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는 사무 변호사님을 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통상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변호사 윤리수칙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 하위 법원에서도 변론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체인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 변호사는 역시 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이익을 같이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이 변호사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법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하위 법원으로 이제 마지스트리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디스트릭트 코트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 안에는 이혼이나 뭐 양육권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가정법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토지법원, 그리고 노무관계, 뭐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뭐 부당해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노동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법원이죠. 대법원, 홍콩에서는 종신법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Court of Final Appeal 이렇게 최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법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법원에서 변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서서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론권이 있는 것이고요. 사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법원과 지방법원에서는 변론권이 있으시지만 제일 마지막, 제일 높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변론권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게 이렇게 두 가지 법률 직종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콩 변호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모든 홍콩 변호사의 인생의 목표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커리어상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홍콩 변호사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변호사로서의 최종 목표, 변호사로서의 최대 꿈이라고 한다면, 물론 법정 변호사에서 시니어 카운슬, 그러니까 수석 변호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수석 변호사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퀸스 카운슬, 지금 이제 영국에 이제 그 여왕이 있기 때문에 퀸스 카운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카운슬, 그러니까 시니어 카운슬이나 퀸스 카운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사건 처리를 통해 특정 법률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라고 인정받는 소수의 변호사들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평생 자신의 이름 뒤에 SC 또는 QC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닐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비단으로 만들어진 법복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 이러한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법정 변호사인데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정 변호사가
이렇게 수석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10년, 20년, 30년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신의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자타공인 한 특정 분야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을 경우에만 정부나 국가에서 이러한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사무변호사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 국제 로펌에서의 수년간의 업무와 승진을 통해 파트너로 실력을 인정받고 실제 자신이 속한 로펌의 지분을 받는 것인데요. 드라마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사무 변호사, 특히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뭐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 뭐 홍콩에 있는 사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홍콩 변호사 양성 과정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법이라는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코스를 밟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학 학사, 이거는 학사 과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홍콩에 있는 3개 법대 대학,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그리고 시티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3년간 공부하실 수 있고요. 나는 학사 과정에서 다른 것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미 학사 과정을 했고 대학을 나왔다. 라고 하면은 법학 JD라는 코스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2년 코스고요. 똑같이 법학입니다. 자,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두 가지 학문을 공부를 하셔서 자격을 얻으셨다면 이제 PCLL이라는 사법연수원을 나오실 수 있는데요. 기간은 1년입니다. 그 PCL이라는 사법연수원을 가실 때 이제 그 학교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그리고 시티대학교. 이 세 가지 기관에서 홍콩에서는 사법연수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법정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법연수원이 끝나신 다음에 그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그 퓨필리지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트레이닝 기간을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퓨필리지라는 것은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취업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 군데 체인버스에 어플라이를 하셔서 1년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시면은 자연스럽게 임관을 하실 수 있게 되시고 변호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특정 체인버스에 가입, 한마디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PCLL 사법연수원 이후에 사무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로펌들 중에서 거기 한 곳에 이제 정하셔가지고 트레이닝 컨트랙트라는 어떠한 수습 기간을 지내셔야 되는데요. 법정 변호사와 달리 사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습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수습 기간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똑같이 임관을 하고 이후에 그 해당 로펌에 입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홍콩 취업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학력, 언어 능력, 교회 활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우선순위입니다. 즉 학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홍콩에서 변호사로 취업을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인데 법대 성적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홍콩 법 쪽에 물론 다른 나라도 똑같겠지만 홍콩 법 쪽에는 meritocracy 즉 실력주의 실제 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그 법대생이 실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실력주의에 의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에서 변호사로서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언어 능력이었어요. 홍콩에서 중국어 못하시고 영어 못하시면은 변호사 거의 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와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중국어를 내가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대에서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 언어 능력, 그리고 교회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학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 언어 능력, 교회 활동이 없어도 취업이 쉽습니다. 즉, 홍콩에서 법대를 진학을 하셔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법대를 가셨을 때 꼭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력도 좋은데 언어 능력이 있다. 그럼 이거는 모든 로펌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덤으로 한국어까지 잘한다. 이렇게 언어 능력까지 갖춘 그런 그 법대생이라면은 어느 로펌에서도 먼저 데려가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언어도 잘 하시는데 시간이 남아서 교회 활동도 할 수 있으시다. 제가 그런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활동도 꼭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취업 관련해서 팁을 조금 다시 드리자면 뭐 제가 이렇게 5개를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홍콩 취업 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법대 성적입니다. 그래서 꼭 법을 전공을 하시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에 집중을 하시기 바라시고요. 나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 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활동을 또 통해서 성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뭐 대표적인 법률 관련 교회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법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법정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자문 프로보노라고 하죠.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겠고 학술지 편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의 법대에서 매달 또는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그 학술지에 자신의 그 어떠한 아티클이나 에세이를 이제 쓰셔가지고 컨트리뷰트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률 관련 교육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방학 기간이나 또는 뭐 시간이 빌 때 법정 변호사 체인버나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사 지원서의 완성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인버나 로펌에 입사 지원서를 넣으실 때 그 영문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겠죠. 문법이나 철자를 꼭 틀리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처음 3년은 그 미국 로펌 클리어리 거틀립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저희 옆에서 그 일하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그 인사 쪽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사 지원서를 많이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지원자의 문법과 철자를 많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직업의 특성상 그 문서 작성에 있어서 극도의 정확성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이 있어 단어 하나를 잘못 쓴다던가 또는 문법의 오류로 인해서 계약의 조항의 의미를 바꿔버린다는 등의 실수가 있다면 의뢰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문법과 철자 그리고 그 작성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실제로 입사 지원서를 쓸 때부터도 많은 인사 관련 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제 법률 실무에서, 법무 실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용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금융 쪽 용어의 뜻이 더 많습니다. 실제 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가 대부분 홍콩에서는 금융 또는 소송 쪽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금융 쪽 용어 또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 용어라든지 뭐 그런 스페셜리스트 단어 같은 거를 숙지하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Financial Times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문지나 잡지를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홍콩에서 변호사로 취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홍콩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취업을 하실 때 현지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홍콩에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받으실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IANG라는 비자인데요. 이것의 이제 긴 말은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졸업 후 미취업,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도 끝냈는데 아직 취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홍콩 정부, 홍콩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자 종류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법대를 나오셨고 PCLL을 졸업하신 다음에 PCL이라고는 그 사법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법연수를 졸업하신 다음에 아직 로펌이나 체인버스에서 취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ING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 신청을 하시면 1년 동안의 체류 허가가 나고 그 1년 기간 내에 취직을 하실 수 있는 또는 뭐 잡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고요. IMG를 받으신 다음에 처음 1년 동안 이제 여러 군데 입사 지원서를 넣으셔가지고 로펌이나 체인버에 입사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ING 비자를 그대로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취업이 이제 진행되시고 처음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새로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 이제 받고 계신 이 ING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연장을 하시다가 7년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후 영주권 취득 바로 옆에 학생으로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기간도 이 7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시고요. 나는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취업이 되었다. 또는 졸업하기 바로 전에 로펌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employment visa, 취업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체인버 또는 로펌에서 비자 스폰서를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 스폰서를 받으셔서 취업 비자를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연장을 계속 하시다가 7년째 되시는 해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고요. 추가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코트너 K무브 또는 홍콩 총영상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